안녕하세요. 파생 상품의 세계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금융시장 얘기하면 금리랑 채권 가격, 이 두 단어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둘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바로 그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 뭐 거의 공식처럼 다들 외우고 계시죠?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가 대체 뭘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그 기준금리? 아니면 국고채 금리?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채권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이자율이 뭔지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딱 잡고 갈게요. 채권.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래에 받을 돈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 즉 쿠폰, 그리고 만기 때 딱 돌려받는 원금. 채권 가격이라는 건요, 결국 이 미래의 돈다발들이 지금 당장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게 바로 채권 가격의 아주 교과서적인 정의인데요.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이자율로 모든 돈의 가치를 퉁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6개월 뒤에 받을 돈의 가치랑 2년 뒤에 받을 돈의 가치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돈이 들어오는 시점, 그 만기에 딱 맞는 짝꿍 이자율을 써야 해요. 그걸 우리가 무이표 이자율, 영어로는 zero rate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머리 아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저기 보이는 시그마 표시는 그냥 싹 다 더하세요 라는 약속이에요. 뭘 더하냐? 미래에 들어올 돈, 즉 현금 흐름을 그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는 이자율 RT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꾼 다음에 그 값들을 그냥 전부 다 더해주면 끝! 이겁니다. 사실 오늘 설명은 이 공식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제 실제 숫자를 가지고 직접 한번 계산해보면서 이 개념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채권 가격을 계산하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가 바로 이 제로 커브라는 겁니다. 각 만기별로 무이표 이자율이 얼마인지 정리해 놓은 표예요. 여기 6개월부터 2년까지 제로 커브가 이렇게 쫙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린 이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아까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격을 계산해볼 채권을 한번 보죠. 만기는 2년, 액면가는 $100, 그리고 표면이율, 그러니까 쿠폰은 연 6%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자를 6개월마다 지급한대요. 그럼 우리가 받게 될 돈의 흐름, 즉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1년에 $6니까 6개월마다 $3씩, 총 4번의 이자를 받고요. 마지막에는 원금 $100까지 더해서 $103를 받게 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럼 첫 번째 돈부터 계산해 볼까요? 6개월 뒤에 들어올 $3. 어떤 이자율을 써야 할까요? 그렇죠. 아까 표에서 봤던 6개월 만기, 그러니까 0.5년 만기 제로 이자율 5%를 써야겠죠. 이렇게 자기 짝꿍을 딱딱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은요. 똑같습니다. 1년 뒤에 들어올 두 번째 쿠폰 $3는 당연히 1년 만기 제로 이자율인 5.8%를 가지고 와서 할인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슬슬 패턴이 보이시죠? 1.5년 뒤에 들어올 세 번째 쿠폰은 네, 맞아요. 1.5년짜리 이자율 6.4%로 할인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2년 뒤 만기에 빵 터지는 원금과 이자 $103. 이건 당연히 2년 만기 제로 이자율인 6.8%로 할인해야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현금 흐름을 자기 짝꿍 이자율로 하나하나 할인해주는 것, 이게 채권 가격 계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계산한 4개의 현재 가치들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98.39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어진 제로 커브를 바탕으로 계산한 이 채권의 이론 가격인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을 구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격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수익률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YTM이라고 부르는 채권 수익률과 파일드, 액면가 수익률인데요.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에요. 한번 제대로 구분해보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먼저 YTM,
이건 철저하게 투자자의 관점이에요. 내가 이 채권을 지금 시장 가격인 98.39달러에 사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연평균 몇 %의 수익을 얻는 셈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일종의 지대 수익률 같은 거죠. 반면에 파일드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건 채권 발행자의 관점이에요. 내가 지금 2년 만기 채권을 새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가격을 액면가 100달러에 딱 맞춰서 팔고 싶어. 그러려면 쿠폰 이자를 몇 %로 설정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적정 쿠폰 금리라고 할 수 있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좋습니다. 이제 채권 가격 계산법도 알았고 YTM이랑 파일드가 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하지 않으세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때 썼던 그 제로 이자율들. 그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들일까요? 누가 정해주는 걸까요? 자, 이제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제로 이자율이라는 걸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거래되고 있는 채권들의 가격뿐이죠. 그렇다면 이 가격이라는 단서만 가지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제로 이자율이라는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아주 기발한 방법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도미노 쌓기 같은 거예요. 가장 쉬운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하는 거죠. 현금 흐름이 딱 하나뿐인 제일 짧은 만기의 채권. 얘 가격을 알면 첫 번째 제로 이자율은 바로 계산되거든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이자율을 이미 아는 값으로 놓고 그 다음 만기 채권의 가격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모르는 값인 두 번째 이자율이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구한 값을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고 또 그 다음 값을 구하고 도미노처럼 착착착 전체 이자율 곡선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채권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이다. 둘째, 할인할 때는 반드시 각 현금 흐름의 만기에 맞는 제로 이자율, 즉 짝꿍 이자율을 써야 한다. 셋째, 그럼 그 제로 이자율은 어디서 구한다? 시장의 채권 가격들로부터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으로 역산해낸다. 끝! 간단하죠? 오늘 우리는 특정 시점에 딱 멈춰있는 제로 커브를 가지고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서 이 제로 커브는 매일, 아니 매 순간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춤을 추는 이자율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